아버님의 건강 왜 여쭤봤냐면 그게 보통 유전력을 쫓아오기 가족력 때문에. 그렇죠. 확률이 높은 걸로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됐을 리스크가 있는 걸로 가는 게 그러면 혈관 질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근처에 접근할 수 그렇죠. 있는 보험을 한 번도 그런 걸 누가 물어본 적은 없었어. 또 혹하시죠. 그러니까 그걸 가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마케팅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고객도 그거를 가입하는 게 아니고.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보험업계에서 한 20년 정도 네. 근무를 했었고 처음에는 S생명에서 작년까지 한 18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제 GA 업계라고 하죠. GA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중에서 스카이블라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천주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와, 천주교할때 천주교 할 때 천주님. 예, 맞습니다. 오, 이름이 되게 높은 이름 아닐까요? 하늘의 주인이라는 뜻인가요? 기둥주자. 예? 기둥주자입니다. 자. 그래서 머리가 좀 큰 편이죠. 아니 무슨 머리 한번 크게 사이즈 한번 재보실래요? 아닙니다. 네, 사이즈 61입니다. 보험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네, 보험이 너무 궁금해서 사실 저도 지금 제가 보험이 뭐뭐 들어있는데 이렇게 돼요. 몰라요. 그렇죠. 어떤 보험이 들었는지. 보통 보험이라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GA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게 원래 GA라는 게 그러면 어떤 뜻이죠? 제네럴 에이전트. 제너럴 에이전트. 그러니까 에이전트 자체가 대리점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회사에 소속돼 있지 않고 다양한 보험사를 제휴를 맺어서 각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판매가 가능한 그런 데를 GA라고 합니다. 제가 삼성 그 예. 화재 네. 손해보험사 자격증을 땄던 적이 있어요. CF를 찍느라고. 그러면 삼성 안에 있는 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타사건도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전속 채널이라고 하죠. 삼성전자에 보면은 삼성전자 제품을 판매하는 채널이 많지만 네. 삼성전자 TV를 판매하는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디지털 프라자 네.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디지털 프라자가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면 하이마트 같은 데는 네. 하이마트에서는 LG도 있죠. 있고 네. 예, 그런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딴 만약에 자격증은 이런 뭐 제너럴 에이전트 같은 데서는 활용할 수 없는 건가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다만 이제 위촉 계약이라고 하는 판매 계약을 저희 같은 GA랑 계약을 맺으셔야죠. 사실은 보험은 내 젊었던 시절을 돌려줘라는 건 아니고 내가 나이 들었을 때 뭔가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의미에서 보험 드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골프장을 갈 때 못 그렇죠. 치는 사람을 보험으로 하나 데려간다라는 것처럼 이제 고령화가 자꾸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옛날 같이 뭐 옛날에는 사망보험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글쎄요. 일단 제가 기억하는 건 실손보험, 간병인 보험 네. 제가 아는 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내 몸이 망가졌을 때 네. 쉽게 해서 몸이 망가질 확률은 두 가지입니다. 질병 또는 상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담보를 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보험들인 거고 가장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리스크는 사실은 사망이거든요.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30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중에 27만 명이 질병입니다. 그리고 15,000명이 상해고요. 그리고 15,000명이 자살입니다. 아, 그렇게나 많아요? 예, 생각보다 많죠. 근데 생각보다 정말로 많은 거는 사실은 질병이죠. 그 질병 중에 첫 번째 원인은 암, 두 번째, 세 번째는 뇌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보험을 보면은 암보험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뇌심인 거죠. 그리고 고령화로 가면서 암, 뇌심 질병으로 대부분 사망을 하는데 사망하기 직전에는 누구의 보살핌이 필요한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장기요양 또는 다른 말로 간병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는 뭐 KBS 개그우먼이 한 분 계세요. 방송도 화려하게 등장을 하고 잘 나가시는 분인데 아버님, 어머님이 치매를 앓으셨어요. 예. 돌봐줄 분들이 없어서 방송을 접고 근 17, 18년을 엄마, 아버지를 돌보느라고 방송도 다 접고 그렇죠. 근데 돌아가셨죠, 두 분은. 네. 근데 지금 와서 방송 활동을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내가 몸이 아프면 내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도 문제가 대물림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보험 중에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좀 짚어주시면. 사실은 보험은 그냥 일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 GA이고 어떤 보험회사 등등을 말하지만 이건 전부 다 민간 보험입니다. 민간 보험은 공적 보험의 서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서브 역할을 하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시는 간병보험은 장기요양보험이 이미 있습니다. 국가에서. 장기요양보험.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개그우먼의 부모님이 치매로 앓고 있으셨다면 사실은 나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서 그걸 집에서 받으면은 제가 서비스, 제가 급여. 그걸 시설에 간다. 시설이 요양원이거든요. 요양원에 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시설 급여입니다. 잠깐만요. 네. 그럼 제가 제 부모님을 돌보는데 나라에서 돈이 나온다고요? 그럼요.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면은 한 달에 한 150에서 18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본인 부담금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20만 원 정도 내외 금액은 나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아, 그래요? 예. 저만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나요? 사실은 이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권리 위에 잠든 자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혜택들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너무나 좋은 거고 저희 민간보험은 그런 공적 보험이 하지 못하는 영역 그리고 더 좋은 치료를 받고 싶겠죠? 아니면 내가 더 여유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을 더 좋은 요양원에 모시고 싶겠죠? 한 300만 원 정도. 근데 나라에서 해주는 건 12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초과분에 대해서 민간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보통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간병인 보험이라고 하는 건데 간병인 보험은 왜 최근에 인기가 있었냐면은 코로나, 메르스 등등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병실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김치 냄새 풍기면서 간호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메르스 터지고 코로나 터지고 병원에 못 들어가는 못 거예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간병인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간병인을 쓰려고 봤더니 하루에 15만 원인 거예요. 한국말 할 줄 알면 3만 원을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간병인 보험들이 좀 인기였던 거고 최근에는 이렇게 간병인 쓰는 거를 간병인의 문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간병을 하더라도 간병인 일당을 보험회사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따님께서 우리 성우님의 간병을 한 3일간 한다. 그러면 한 45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런 보험도 있는군요. 네, 그게 요즘 가장 인기가 있는 간병인 사용 일당이라고 하는 보험들입니다. 예전에는 병원에서 입원을 좀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입원을 뭐 30일 나이롱 환자도 많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입원 일당이라고 하는 보험들이 중요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간병인 사용 일당이라고 하는 보험 등이 좀 인기가 있는 거죠. 지금 간병인 보험 든다고 이렇게 제가 한번 보험사를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보험사들마다 다 달라요. 가격이. 그렇죠. 내야 되는 보험료가 네. 다 달라요. 네, 맞습니다. 두 가지 질문. 네. 왜 달라야 하고 예, 또 하나는 그렇다면 싸면 안 좋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딴 걸 골라야 되는 기준을 한번 좀 여쭙고 싶어요. 첫 번째, 네. 다른 이유가 뭘까요?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쓴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위험률이 나오겠죠. 근데 각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다 다릅니다. S화재에서 우리 이거 좀 싸게 팔더라도 많이 판매를 해서 거기에서 약간 위험률을 좀 낮춰보겠다라고 한다면 좀 저렴하게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리스크를 안 따라도 박리담회를 하겠다. 어떤 회사에서는 우리는 이거는 사실 우리 주력이 아니야.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좀 비싸게 팔고 남기고 상품 판매 전략에 따라서 보험료가 좀 변동이 되는 겁니다. 저희는 IMF 이후에 보험료를 국가에서 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각사에서 지금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은 자유롭습니다. 아, 그럼 그거 회사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그럼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기준을 좀 알려주시면.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이라고 하는 걸 예를 든다고 한다면 세부적인 약간의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 차이들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약간의 내용에 문구가 조금씩 다릅니다. 간병인 사용 일당을 가족이 가능한 회사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더 하겠죠. 간병인은 무조건 쓰려고 그랬죠. 예를 들면 내 가족이 해도 15만 원이 나오는데 근데 어떤 회사는 간병인 사용을 일당을 받으려면은 간병인은 무조건 외부 업체에다 써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아닌? 가족은 아예 안 되는 회사. 그런 데들은 아무래도 보험료가 더 저렴하겠죠. 그런 미세한 차이. 예. 아, 이제 뭔가 좀 알듯해요. 조건이 다르니까 가격이 다 달라지는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저희 같은 GA 예전에는 뭐 삼성이면 삼성, 동부면 동부, 예를 들면 현대면 현대 특정 회사 걸 그냥 하나를 찝어서 했다면은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들이 보장 분석을 통해서 예전 보험과 지금 보험을 비교를 해주고 예를 들면은 그 고객님의 맞는 그리고 앞으로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질병이 뭔지를 좀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걸 좀 설계를 많이 하죠. 안지한 성우님께서 28개의 보험사 중에서 똑같은 1,000만 원의 보장을 받는데 어떤 보험회사는 보험료가 10,000원이고 어떤 보험회사는 2만 원입니다. 어떤 걸 가입하겠어요? 10,000원 들어가는 거 가입하죠. 삼성 거 안 하시고요?
안 해요. 계약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보험이라면은. 네. 예. 그래 이제는 이런 시대가 돼버리니까 고객에 맞는 사항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보험료. 뭐 예전에는 뭐 저렴한 보험료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 사실은 합리적인 게 맞죠, 표현이. 합리적인 보험료로 설계를 해주죠. 고객들도 그런 걸 원하고요. 예전에는 대형사들이 보험금을 잘 줍니다. 그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들이 강해졌지만 이제는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지나지 않았나. 비싼 보험을 뭔가 드러났다고는 그러는 여기서 혜택이 어디까지 되는지 보장이 어디까지 되는지 전 잘 몰랐어요. 그리고 A라는 분한테 그걸 드러났는데 그냥 우리 집에 놀러 오셨던 분이 보험 관계 일을 하신다고 병원 다니고 제가 뭐 약 있으니까 이거 뭐야 약봉투랑 이런 거 영수증 줘봐 근데 가져가시더니 주르륵 받아주신 거예요. 저를. 근데 저는 이분한테 그런 얘기를 전혀 못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럼 이분은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줬을까요? 귀찮았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기존에 계약을 하셨던 분이 보험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맞으신가요? 사실은요. 이게 어찌 보면 문제라면 문제인데 지금 보험 드는 분들 대부분 이렇게 여쭤본다면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러면 학교 동창. 솔직히 이렇게 이모가 많은지. 맞습니다. 이모. 예. 이모 친구. 예, 맞습니다. 네, 다 이렇게 해서 들어요. 제가 이런 거 물어보면 그건 아마 안 될 걸 이러고 말아요. 잘 모르죠. 네, 모르시니까. 몰라서 그런 걸까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잘 모르는 사람이 잘 모르는 상품을 더 모르는 사람에게 가입시키는 거죠. 설계사 판매 자격증이 있는 대한민국의 사람이 60만입니다. 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제가 뭐를 땄는지도 몰라요. 거의 대한민국 육군만큼 많은 게 설계사 숫자입니다. 육군만큼 비교가 딱 와닿네요. 그렇죠. 그리고 설계사 숫자가 그 중에 은행에서 파시는 분들 빼면 45만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왜? 문턱이 너무 낮아요. 운전면허 시험보다도 만큼이나 쉬운 시험을 보면은 판매할 수 있는 게 보험 자격증. 아니 그건 아니에요. 내가 한 번 떨어졌어요. 어렵더라. 뭐 어렵더만. 대부분 일주일이면은 나이 드신 분들 합격 다 하셨던데요. 요즘 바뀌었다 그러던데. 맞죠. 지금 어디서 우울증가 되는 근데 그렇다 보니까 판매하시는 분들 숫자가 많고 대부분 이 보험이 참 무서운 게 이게 좀 하나 단면을 말씀드리면 보험료 5만 원이면 좀 비싼 건가요? 싼 건가요? 5만 원이면 어정쩡한데 들 수는 있는 가격이네요. 그렇죠. 예. 요즘 뭐 밥값 한 끼에 뭐 1, 2만 원씩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근데 그 보험료가 네. 1,200만 원이라며. 그건 좀 그렇죠. 근데 똑같은 거예요. 왜요? 한꺼번에 내면은 1,200이고요. 네. 매달 내면 5만 원인 거예요. 오. 5만 원에 10년, 1년이면 60이고, 그쵸. 10년이면 600이고, 20년이면 1200인 거예요. 5만 원짜리 암보험을 가입한 건 1200만 원짜리 경차를 한 대 사신 겁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수당은 5만 원에 대해서 드릴까요? 1200에서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1200에 대해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높은 거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험 설계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5만 원이 한 건이 되고 두 건이 되고 세 건이 되고 암도 해야 되고 뇌도 해야 되고 심도 해야 되고 장기보험도 해야 되고 간병보험도 해야 되는데요.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재무 설계한다 그러면은 좀 안 좋은 인식도 있긴 하지만 내 소득의 일정 부분만큼만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소멸성이라고 한다면은 교회 다니시나요? 네? 교회 다니세요? 불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 보통 네, 11조? 그렇죠. 10%입니다. 어... 네, 천국의 문턱을 넘는데 11조를 내듯이 내 인생을 사는데 내 소득이 한 10분의 1 정도는 없어도 되는 보험인 것이 절에 가면 불전을 한 1,000원 정도 넣거든요. 그 정도 리스크 내에서 확률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확률이냐? 혹시 부모님들 다 아버님은 건강하신가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는 주무시다 돌아가셨어요. 심정지로. 심정. 아버님의 건강 사연을 왜 여쭤봤냐? 그게 보통 유전력으로 쫓아오기 가족력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님께서 전립선암이셨거든요. 전립선암은 유전력이 겁나 셉니다. 너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 중심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아 그래서 옆에 비뇨기과가 있죠.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수시로 검사를 해야 돼요. 예. 확률이 높은 걸로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됐을 리스크가 있는 걸로 가는 게 중요한 거죠. 보험 설계사 분들이 네. 일단 그 건강 검진표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역량도 있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질병에 대한 종류, 질병에 대한 뭐 분류 코드,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서류에 대한 부분들, 의학적 지식, 그리고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적보험에 대한 제도, 시스템 이런 것들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두 분 다 이제 그 고혈압이 있으셨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혈관 질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거기에 좀 더 맞는 근처에 접근할 수 그렇죠. 있는 보험을 저한테 권유를 권유하는 게 해줬어요. 한 번도 그런 걸 누가 물어본 적은 없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도 또 혹하시죠. 그러니까 그걸 가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케팅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객한테도 이게 맞는 접근법인 거고 고객도 그거를 가입하는 게 맞는 거고. 이건 제 친구에 국한된 얘기인데 들라 그래서 들어놓고 나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입할 친구. 때만. 가입할 때만 보고 네. 없어지고 어디 뭐 다른 데로 옮겼다 그러고 네. 뭘 하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러면 그거에 그 친구 봐가지고 했는데 네.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고 이 친구랑 나가지고 했는데 이 친구 딴 데로 옮겼다 그러고 보험 설계사분들이 욕을 가장 많이 먹는 그건 이유 중에 인정하시나요? 그럼요. 보험 설계인 60만 명. 그 중에 사실은 참 좋은 설계사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이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해드릴게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쫓아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의 경력도 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이 회사에 얼마나 있었는지도 그래서 중요하게 저희는 금융상품을 판매를 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그분의 보험 설계사 코드들이 확인을 하면 그분의 보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확인 가능합니다. 그것도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누구나 시험을 통과해서 전문가라는 판매사 자격증은 있지만 전문가인지 그렇죠. 아닌지 확인을 해보고 그분의 이력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렇죠. 그리고 내 건강검진이라든지 우리 가족력 같은 것들도 같이 의뢰를 해서 이분이 그것까지도 같이 알아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인지 그렇죠. 그리고 보험 가입할 때뿐만 아니라 후에도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 가도 판매왕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판매왕이라는 분들이 있고 적게는 3억에서 한 5, 6억 네. 많게는 10억 이상 되는 연봉 그렇죠.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네. 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런 수입이 가능한 거죠? 제가 제일 크게 했던 보험이 한 건에 보험료가 4천만 원 있습니다. 한 건에 예, 월 보험료가 4천만 원. 월 4천 10년 납. 10년 동안 월 4천씩 내는 거예요? 네, 법인 대표님이 가입을 하셨겠죠.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근데 이제 그걸 가입한 거는 이제 상속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신 겁니다. 보험은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10,000원에서 뭐 10만 원, 많게는 20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도 있지만 그걸로 모아서도 소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컨설팅이란 걸 통해서 법인 대표님이나 기업체, 사업가분들 또는 상속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국세청 자료에서도 상속을 준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종신보험 같은 보험이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상속 플랜들을 들어가는 거죠. 상속 용도로 한다. 그러면 네. 그런 용도로 할 수 있는 보험은 뭐가 있고? 종신보험이죠. 종신보험. 예를 들면 가족 보험료를 보험 한 번 내고 사망을 해도 1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천만 원을 가입하신 고객은 예를 들면 사망보험금이 한 500억은 좀 700억 정도 됐을 거예요. 700억? 내 자식을 위해서.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분 유가족들이 상속세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갑자기 돈을 마련해야 됩니다. 6개월 이내. 근데 집을 팔거나 빌딩을 팔거나 그랬을 때는 헐값에 팔게 되기 때문에 시세가 낮춰지고 또는 시세가 드러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아닌 상속세가 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맞아요. 근데 종신보험 등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은 금융자산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죠. 내부에 뭔가를 팔지 않아도 상속세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네. 3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3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주면 이걸 우리 자녀한테 주고 싶은데 네. 내가 죽으면 이거 갈 때 상속세가 되니까 그렇죠. 거의 반 정도가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파트를 온전히 가질 수가 없잖아요. 네. 팔아서 20억이라도 그렇죠. 건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살던 집에서도 못 살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 집을 또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거든. 그렇죠. 예. 그럼 전세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 그렇죠. 내 집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장해 주기 위해서 네. 보험을 든다. 종신보험을 들어놓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10억을 세금을 내고 이 집은 그렇죠. 내가 온전하게 그럴 수도 보존을 있는 거죠. 한다. 네. 그런 게 종신보험이다. 그렇죠. 사망 말고는 받을 수 있는 게 없나요? 아니 있습니다. 요즘은요 종신보험이 해지환급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거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을 할 건데 유동화라고 해서 사망보험금을 먼저 받는 거예요. 연금 형태로. 아, 연금 형태로. 예. 그러면 65세 때부터 이걸 사망보험 내주고서 뭐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리 상속세라고 하더라도 내가 당장 연금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담보로 해서 연금을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게끔 대신 국가에서 그거는 이제 이제 나중에 상속세는 알아서 해야 되는 걸로.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받는 금액에서 어느 정도를 제하고 남은 금액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가는 거죠. 20대 이제 네. 초반 대학교 이제 갓 들어가거나 예. 이제 미성년의 나이를 벗어난 이런 자녀들이 있는 그런 친구들한테 그런 아이들한테 들어주면 좋을 만한 보험들은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암내신 기반으로 하는 아이들도 뭐 암이 안 걸릴 확률은 없는 건 아니니까. 너무 그런 일찍 암에 대해서 준비하진 않아도 되지 않나요?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때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많이는 아니더라도 하고 아이들은 아무래도 상해 쪽 아들이다 그러면 특히 뭐 군대를 안 갔다 그럼 무조건 상해 보험이죠. 상해보험. 예, 다쳤거나. 다칠 확률이 많고 액티비티 활동도 많이 그러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아들이 남자가 좀 더 보험료가 비싸겠네요. 그렇죠. 예. 아하. 여잔데 UFC 선수면 직업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직업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운동선수면 가입이 안 돼요? 예, 손해보험 쪽은 예를 들면 직업도 중요하고 사는 데도 중요하고 취미도 중요합니다. 아, 취미도 줘야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안 적을 수도 있잖아요. 예? 나 먼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 안 적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고지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될 때 고지 위반이니까 보험금이 지급을 다 안 하죠. 안 하거나 덜 하거나.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패러글라이딩이 예를 들면 취미인데 늘상 타고 다니는데 그걸로 사망을 했습니다. 고지를 안 하고 보험금 지급 안 하죠. 그러면 보험 드는 시점은 패러글라이딩을 안 했어요. 네. 근데 보험 들고 나서 나중에 친구의 권유로 어떻게 했는데 사고가 났어요. 중간에 고지해야죠. 아, 중간에 또 고지의 의무가 그걸 있는 거군요. 통지 의무. 생각났다. 보험 시험 볼 때 했던 거 생각났다. 아, 피보험자는 고지의 의무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 아, 생각났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그냥 짧게 정의를 하나 내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보험은 결국에는 확률입니다. 확률. 내가 받을 수 있는 내가 진짜로 필요로 한 확률과 또 필요로 한 부분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적절하게 가입을 해야 되는 게 맞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민간보험은 공적 보험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더 플러스 알파로 필요한 것들이 뭔가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 보신다면은 합리적인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나중에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함께 받아주시면 그럼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안전에 두고 보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